예, 시장의 주요 사이클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서 이슈, 종목 발굴하는 메가 사이클 시간입니다. 오늘은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챙길 게 많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보면요. 계속 일고 있는 AI 거품론의 실체. 다행히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브로드컴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오라클이나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AI 버블론은 뭐 이제 상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반도체주는 다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가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의 분수령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주에 숫자로서 스크래치 났던 부분, 즉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촉발한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눈과 귀가 마이크론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결국은 반도체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AI 버블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결국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섹터, 저는 크게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추가적인 전력 설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큰 틀에서 이런 주도 섹터 트렌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버블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짧게 마이크론의 체크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결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시장의 추정치는 매출 128억 불에 그리고 EPS는 3.9불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불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에 따른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그러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스팟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고정 가격 거래 추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시장의 그 기대치 충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온 것처럼 반도체 빠지면 계속 모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AIA 슈퍼사이클에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중심에 있고, 그죠? 말씀 안 하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살짝 고민입니다. 브로드컴 얘기 나오면서 그 전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나오면서 아주 급등을 했다가 네. 단기에 오른 뭐 영향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조정폭이 꽤 이제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 그렇게 강하게 돌리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할까요? 이수페타시스도 저는 지금 조정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죠. 하지만 최근에 기판주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LG이노텍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판의 대장주는 누가 뭐라 해도 이수페타시스였죠. 이수페타시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AI 기판용 가속기 쪽이 들어가게 되는 MLB 기판을 하고 있는 쪽이고, 실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국 업체들이 배제가 되는 속에서 실제 이수페타시스 수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쪽이죠. 그게 그동안에 엔비디아 GPU향으로 이런 스토리라인 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실적이 뒷받침되었었다면, 지금은 TPU 쪽으로도 같이 붙어버렸죠. 실제 구글향으로 브로드컴을 통해서 PC 이런 TPU 기판 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을 거의 독과점 쪽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요. TPU 7세대 아이오누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저는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도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한 기판 업체나 후공정 일부 테스트 업체만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여타 소재나 소부장이 함께 좀 오르는 굉장히 강세 국면인데요. 덜 오른 부품주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 지금까지 오른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HBM에 대한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밝혀주겠죠. 그러면서 내일 IT 소부장과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반도체 IT 소부장을 다 같이 사기에는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실적과 숫자가 뒷받침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올 때 지금 모아가자. 그 중에서 특히나 SK하이닉스 낙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투자 포인트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은 사실 지금까지 못 올랐던 부품주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주도주가 돼서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죠? 네, 지금까지 갔던 쪽이 가는 거고,
이 빅2 가운데는 SK 하이닉스 좀 더 매력적인 거고요. 잘 갔던 쪽에 이수페타시스도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항상 뭐 소외된 것까지 다 끌어올리기에는 네. 에너지가 또 제한적이잖아요. 네. AI 버블론이 좀 가라앉으면서 반도체주 전략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가 이제 ESS의 재료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게 이제 오면서 강하게 왔다가 2차 전지는 잊을만 하면 올랐다가 그죠? 관심 가질만 하면 또 밀리고 지금 약간 네. 이제 그런 국면이거든요. 2차 네. 전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봅니다. 결국 AI 버블로 인해서 지난달부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국민 성장 펀드 이런 수급 유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결국 코스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물론 알테오젠 빠진 빈자리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수급적으로 채워나가는 부분이 첫 번째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EV 이런 수요 부진은 계속해서 심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ESS 쪽으로 채워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최근 2차 전지 진영의 약진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삼성 SDI도 테슬라향으로 대규모 2조 원 넘는 공급 계약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벤츠향 추가적인 그 EV향으로 계속해서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을 내놨기 때문에 최근 그래도 수요가 풀려나가는 것 아니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유럽 내에서도 이런 전기차에 대한 규제 2035년까지 이제 이런 부분을 내연기관을 판매를 끝내겠다 하는 부분 자체의 연장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기차 캐즘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2차 전지를 EV 쪽으로 보기보다는 ESS 쪽에 특화되어 있는 섹터와 종목군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종합 배터리 셋업체는 누가 뭐라 해도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그렇죠. LG 엔솔보다. 그렇죠. 삼성 SDI는 테슬라향으로 기존의 미국 내 공장 10기가와트를 기존의 EV향에서 ESS 쪽으로 턴하는 부분 자체가 나왔었고 이번에 2027년부터 3년간의 2조 원 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벤츠향 EV향 공급 계약을 내놓은 LG 엔솔보다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 내에서 사실은 저는 서진 시스템 같이 ESS향 글로벌 1위 업체인 플러스 에너지향 확실한 벤더 체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처럼 MLCC 쪽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다, 분리막이다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배터리 셋업체인 삼성 SDI 그리고 IT 소부장 내에서 서진 시스템과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뭐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ESS 양으로 오히려 좀 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ESS는 뭐 누가 뭐래도 가장 대표적인 LG 엔솔 이럴 줄 알았는데 삼성 SDI도 좋게 보시고 그러니까 삼성 그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쪽은 그런 ESS 만들면서 거기 뭐 배터리 팩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기업들로 ESS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에코프로 그룹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쪽에서 실적이 좋고 뭐 에코프로도 사실 실적이 뭐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급 이슈로 알테오젠이 빠지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이제 기대감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 기대감은 살아 있지 않겠어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시각은. 기대감 자체는 살아있는데 좀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FOMC에서 결정된 이후에 단계적인 모멘텀 소멸 구간 이런 부분이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눈가기는 결국은 그 다음에 대해서 향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EV보다는 ESS 쪽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ESS 쪽에 양극재도 들어가고 음극재도 들어가고 소재 따위 중요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은 현 시점에서 약간은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LFP 배터리 쪽으로 EV 쪽으로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LNF가 신규로 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 국면 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는 약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 첫 번째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과 전력 설비 중심으로 담자. 그리고 두 번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 코스닥의 주요 종목 즉 코스닥 시총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 내에서 10종목이 무려 바이오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해서는 바이오를 담자. 마지막 세 번째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투자는 항상 뭐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 건데요. 2차 전지는
우선순위의 상단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창윤 대표님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권에 있긴 하죠. 2차 전지 얘기했고요. 다음은 오랜만에 시장의 흐름들이 사실 제가 이제 10시 오프닝 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를 간다는 것은 빅테크만의 AI만의 독주 시대는 아니라는 걸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철강이나 화학이나 그러죠. 이런 쪽으로의 조금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점에서 뭐 비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경기 민감주, 우리나라 시장으로 국한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실까요? 경기 민감주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표현하고 네. 있는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 주도 섹터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밀려있는 부분도 나타났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대한유화 봤더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아 베스틸 지주를 비롯한 그리고 현대차차 포스코 같이 뭐 제철소를 새로 지으면서 그리고 또 스페이스 X 관련된 특수 합금강 관련된 미국 내의 진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포인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화학 쪽으로만 국한돼서 놓고 보면 국내에서 얼마 전에 이제 대산 NCC 구조조정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렇죠. 예. 그때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을 어느 정도 이런 구조조정에 따른 남아있는 업체들을 반사익 수요와 정책 기대감으로서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쪽은 저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 민감주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강, 화학, 뭐 이러한 건설 여타 우리가 유가와 또 연동이 되는 시크릿컬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네. 이거는 사실은 이쪽까지 투자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에서 약간은 밀리기 예. 때문에 저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나왔었을 때 일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좀 따라가는 대응 전략으로서만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사실 범위도 광대하고요. 네, 경기와 사이클을 타는 게 많고 경기 민감주 사실 아닌 건 어디 있어요. 다 경기 민감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박창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표님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네. 왜 경기 민감주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바이오를 좀 여쭤보지.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맞아요. 오늘 또 시장의 관심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는 거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투자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하셨으나 섹터별로 이제 기회들이나 움직임은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섹터를 구분해 보면 건설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건설주는 최근에 움직이는 건설주는 사실 원전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쪽에서 건설주 아이디어. 건설주 내에서는 결국 원전 관련된 움직이는 종목은 딱 두 종목이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자체 주택 사업을 PF 형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IS동서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뭐 일성건설, 한신공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는 포인트는 국내 주택 공급보다는 오히려 원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 신규 리포트가 나왔어요. 즉 어제 흔들리게 된 원인은 페르미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AI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 원전 쪽에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나왔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11기가와트 사업 규모로 따지면 한 5천억 불 정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자금 조달을 하는 그 임차인이 일부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근데 5천억 불 내에서 1억 5천만 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페르미의 이런 회계 제출권 관련된 미국 내에서 로펌 쪽에서 이런 부분을 일부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현대건설은 이렇게 빠질 때가 기회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네. 투자 에너빌리티 대비해서 한 77% 정도 건설주 내에서는 좀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부분이고 27년 EV 에비타 기준으로 한 6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AI 쪽에서 실질적으로 건설주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대장인 현대건설을 중심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 가운데 다음은 철강주입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에 공장 짓는다. 네, 이거는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전에 얘기가 돼서 현대차 그룹이 현지에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철강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건설을 본격화한다. 네, 철강주에 미치는 영향은. 뭐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 철강주를 사고 싶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현대제철을 사야 될까요?
차라리 오히려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 행정명령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최근 시장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현대 무벡스나 현대 오토웨버 뭐 이러한 현대 위아까지 이런 현대차 그룹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에서 현대제철을 그 안에서 순환매 차원의 빈집으로서 공략하는 이런 접근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현대제철과 그리고 또 포스코 이런 부분을 사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모멘텀을 생각을 하면 지금 차라리 세아 베스틀 지주가 미국 내에서 특수 합금강 공장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 최근에 반응이 핫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손 빠르게 들어갔다 발 빠르게 도망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쪽을 단기로 지금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가서 베팅하는 게 좋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한 섹터 질문이 남았습니다. 화학입니다. 사실 정유나 화학이나 업황 되게 안 좋아요. 네.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 보면 안 좋고요. 그나마 정유는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좀 오르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화학은 이게 중후장대 산업이고 그죠? 네. 중국하고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건데요.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사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 나왔었던 것 자체가 코로나 특수 이후에 2022년 이후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퓨어 케미칼 업체부터 뭐 금호 석유화학 등 이런 스페셜티 케미칼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라인 전반으로 적자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었어요. 즉 중국 간의 이런 제조 경쟁에서 좀 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네. 그때 정제 마진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BEP 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4불 전후가 아니라 그때 2불 초반까지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10% 훌쩍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국내에서 NCC의 공급 이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한 이런 대산 NCC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측면 지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심지어 SOL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물론 화학주 전반적으로도 분명히 뭐 긍정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일부 이쪽도 좀 잘 아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한유화가 신고가 갔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을 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지금 7%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롯데케미칼도 대한유화 신고가니까 같이 키 맞추기 하는 관점에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주 안에서 만약에 한 종목 딱 사자 그러면 저는 롯데케미칼 지금 현 시점에서 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종목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박창윤 대표님 오늘 관심주요. 저는 오늘 좀 로봇 쪽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오늘 로봇 쪽에서 좀 빠지고 있는 T-로보틱스 이 부분을 우리가 1차적으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 로봇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자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로봇 쪽 안에서도 현재 유독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T-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휴머노이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3월 달에 지금 공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최근에 미팅을 하고 나서 이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경우도 수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 확보된 수주로 인해서 2026년부터는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부분을 인해서 3분기에 단기순이 23억으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미에 지금 수백 대 지금 AMR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확실한 실체를 가지고 자율주행과 거기에 덧붙이는 협동 로봇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네. 부분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과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년 3월 달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체크해보자. 목표가 손절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표가 25,600원, 손절가 14,000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한 번에 쭉 제가 덧붙일 게 없도록 가격이 좀 잘못됐나요? 25,600원? 네, 맞네요. 맞습니다. 네, 25,600원, 손절가 14,000원.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T-로보틱스 가격 전략까지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메가사이클 GL리서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